여기에 리오넬 메시를 잇는 우승주역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 이강인이 새해 첫 경기에서 골맛을 봤는데요. 이적 뒤 첫 우승을 이끌었고 경기에서 가장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프랑스 슈퍼컵에 출전, 선제골을 넣는 등 공격을 이끌며 PSG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995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PSG는 통산 최다인 12번째 우승을 해냈습니다. 역사와 권위가 있는 대회에서 이강인이 가장 빛나는 선수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한 골과 기회 창출 1회, 빅찬스 1회, 유효 슈팅 2회, 드리블 2회 성공, 코너킥 4회, 패스 성공률 96% 등 다양한 공격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8.3점으로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골을 넣은 은바페와 선방쇼를 펼친 돈나룸마가 8.4점이었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8.8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는 이강인이 꼽혔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에 나와 멋진 팀플레이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의 시그니처 슈팅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이강인은 전반 내내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경기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제 이강인은 2024 아시안컵에 나간다. PSG는 이강인이 그리울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겟 풋볼 프렌치 뉴스는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에 웨렌자이르 에머리, 비티나냐와 함께 배치했다며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성과로 그는 자신감을 더 키울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빠르고 깔끔하게 윙에서 플레이를 하곤 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이번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강인은 몇 주 동안 팀에서 이탈하는데 파리 사람들이 그의 대표팀 차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슈퍼컵 우승으로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정상에 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경기력을 콕 집어 극찬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전반전은 올 시즌 중 예외적이었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 중 최고의 45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드리블 성공률 100%를 비롯해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가 4회였으며 상대팀 박스 안 터치도 2회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패스 성공률 96%, 지상 볼 경합 성공률 75%, 롱패스 성공률 67% 등으로 엔리케 감독이 칭찬한 45분 중에서도 돋보인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트로피를 얻는 것은 항상 어렵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경기를 준비하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더 발전해서 다른 트로피를 노려볼까 한다며 이 경기에 100% 만족할 수 없다.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툴루즈는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돌아봤습니다. 경기 뒤 프랑스 리그 1 사무국은 공식 소셜미디어에 이강인이 트로피를 든 모습을 게재하며 프랑스 슈퍼컵 최우수 선수 목록에 새로운 국적이 추가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존 MVP 선수들의 국가 국기를 이모티콘으로 올렸고 태극기 옆에는 U라는 이모티콘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MVP 선수 국적은 총 9개국이었는데요. 한국은 의미있게도 10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역대 트로페대 샹피용 최우수 선수의 주인공은 화려합니다. 바로 전 대회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2021년은 이강인의 PSG팀 동료 은바페, 2016-2018년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공격수 디 마리아, 2014년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였습니다. 프랑스 리그왕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우리 이강인 선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월클들이 뛰었던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슈퍼컵 MVP의 면모도 정말 화려한데요. 그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앞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 은바페, 디마리아, 이브라이모비치 그리고 이강인. 예비 월클 이강인 MVP 수상과 슈퍼컵 우승 축하드리며 아시안컵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상에 스페인 언론까지 박수 부대에 합류하며 화제인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강인은 슈퍼컵 최우수 선수를 수상하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아스는 지난 여름 PSG의 큰 결정 중 하나는 소속 스타들을 내보내고 팀적으로 강조된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도 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체계를 강조해 반복했고 이 새로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강인 영입이었다.
그가 2200만 유로에 파리에 도착한 것은 스페인 축구가 아닌 프랑스 축구를 위해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도착 이후 곧바로 파리에서 인기 있는 현상이 됐다.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는 PSG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 은바페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PSG 서울 매장은 아시아 투어에서 대성공을 거뒀고 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확실한 신호탄이 됐다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에이스라 불리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